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 여러 암호화폐, 왜 우리가 파이코인을 채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웹3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도 우리는 실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소에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옛날 웹1과 웹2, 지식만 얻던 시대, 지식을 얻으면서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여러 구글 이렇게 탄생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던 그런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탈중앙화를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커뮤니티에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웹3,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치를 실어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걸 우리는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블록체인에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거래가 개인 대 개인 또는 탈중앙화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터넷을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탈중앙화라는 이런 말이 디센트럴라이즈라는 말이 이게 뭐냐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탈중앙화는 탈정부 이런 뜻이 아니고 구글과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이런 여러 중앙집중식에서부터 탈피해서 개인이 인터넷을 소유한 소유자가 되는 웹3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이제 파이코인과 파이 커뮤니티와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크립토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시작한 몇 년 사이의 변화, 이런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알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유지하는 거라든가 거기에 베리데이터 역할이라든가 모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베니핏을 줘야 되는데, 그 베니핏을 코인으로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또는 검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이런 곳들에 필요한 이런 코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은 활성화될수록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 내용을 이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만 왜 웹3의 파이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하고 파이코인의 가치가 있어지는 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파이코인을 채굴해서 이것이 상장돼서 가격이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 웹3 세상이 이제는 시작이고 우리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가 웹3의 선두에 가 있다. 이런 선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같이 이해하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옛날 인터넷에 없던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인터넷에 익숙하는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왔던 것처럼 이제는 웹3, 이 가치의 인터넷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원파이는 원자력 박사의 파이코인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평생을 원자력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줘서 하기 때문에 외국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실험을 했고 어디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지를 항상 자료를 찾고 검색하면서 해왔던 것이 평소에 검색 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 퇴직할 무렵에 부산대학교 와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정말
제가 만들었던 자료보다도 더 훌륭한 자료들을 찾아보고는 내가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와 같은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료가 어디에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들에 초점을 뒀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와 같은 자료 찾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이제는 유튜브를 검색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능들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파이 브라우저의 검색 기능에 들어가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파이 브라우저의 그런 검색을 활용을 해보는 건 좋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항상 드려왔습니다. 혹시 오늘도 내용이 길어지면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이 월렛에 관련돼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짚고 넘어가면은 파이 그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던 파이 월렛의 도메인 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URL이 변경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파이 브라우저 외에는 들어가서 비밀 구조라든가 이런 걸 넣지 않는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전혀 URL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혹시나 새로운 것이 동당하고 새로운 것이 하도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트, 새로운 URL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비밀 구조는 절대 넣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캠으로부터 스캠과 임퍼스네이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임퍼스네이션이라는 포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퍼스네이션은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인데, 어떤 특정한 접근 권한을 가진 계정이 다른 어떤 특정한 접근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일시적으로 변신한다,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명의를 도용해서 다른 사람이 내 지갑과 이런 것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걸로 민감한 정보 유출을 하지 않도록, 또는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도록 기만적인 기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남의 명의 도용이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임퍼스네이션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웹사이트가 파이 브라우저가 아니면은 활용을 안 하는 것이 당분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초창기의 비밀 구조를 이제 주로 얼굴 인식으로 항상 들어가니까 비밀 구조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또는 저장해 놓고 있더라도 혹시나 24개 중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 내지 두 개는 앞뒤로 또는 가운데 집어넣어서 도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KYC의 업데이트가 났다고 항상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데, 새로운 사람이 KYC 할 때도 다시 그 포맷이 좀 업데이트 됐고, 다시 제출하는 사람들에게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영상을 좌우로 찍는 것들도 나왔고, 저도 옆에 동료가 좌우로 찍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옛날보다는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됐지만은 뭐 따라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코어팀에서도 KYC가 쉽게 영상 촬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변화가 이제 아마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이제 4월 1일부터 변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변화가 올 텐데, 지금은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5개 정도 채굴 하던 것이 이제는 2.63개 정도로 줄어들 정도로 채굴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굴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오픈넷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채굴률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드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만큼 미리 채굴했던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채굴이 줄어들면은 신규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지만은 기존 가입했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니까 모든 인터넷은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대로 우리는 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 중에 지난번 이제 고위 판사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런 XRP 또는 솔라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노컷 뉴스에서 올라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게 며칠 전이었는데, 여기에 노컷 뉴스에서도 이제 코인게이트라고 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그 사건을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코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 고위 판사들도 이런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공개 선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나 자녀들의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 자료들을 몇 개 올려왔는데, 상세한 내용을 제가 이제 보긴 봤지만은 청주지방법원의 어떤 분은 비트코인을 3.38개 가지고 있다. 또 부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걸 합치면 한 9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9개면 지금 1억 정도니까 한 9억, 10억 정도 지어의 어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는 것,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상자산을 신고한 내용 중에 파이코인을 무료로 채굴함이라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 아니냐. 아니, 파이코인은 지금 상장도 하지 않은 가치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파이코인을 무료로 채굴한다는 것까지 기술하려고 그러면은 무료 채굴 코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무료 채굴 코인도 다 기술해야 되는가? 이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걸 올렸던 사람은 파이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여기에 파이코인 무료 채굴함이라고 올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은 법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 한 7% 가까이 된다고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이 암호화폐 세계를 이해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은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이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블랙록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블랙록의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ETF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등등 했는데, 요즘은 래리 핑크가 부쩍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죽게 올리고 있는 이후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모든 자산의 토큰화를 얘기하고 금융혁명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더리움이 정권으로 분류돼도 ETF 출시는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정말 큰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블랙록이라는 그 거대한 힘, 돈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고, 블랙록 쪽에서는 비트코인 장기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동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장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미국 대통령 위에 있는 집단이 블랙록이다, 이와 같은 포인을 쓰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블랙록이
SEC뿐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블랙록의 그 임원 중에 미국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돈이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누가 대통령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의 지갑을 쥐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쓰면서 이 블랙록의 힘을 과시하면서 언론에 올렸다가 비난을 받으니까 금방 삭제했던 그런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레리 핑크가 자산 토큰화를 외친 이후에 만들었던 첫 그 비들이라는 펀드가 한 일주일 사이에 뭐 1억 달러가 다다랐다 하는 이런 엄청난 큰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블랙록이 이드럼 ETF를 정권이라 해도 출시할 수 있겠다. 뭐 정권이라 해서 뭐 정권에 보면 만들어서 출시하면 뭐 가능은 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제 블랙록 CEO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관심이 블랙록에서 현물 이드럼 ETF가 출시가 됐다는 것보다는 SEC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그 이드럼의 현물 ETF가 발행된다는 것은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큰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제2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드럼 그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는 피델리티, 이 피델리티에는 스테이킹도 지원하기 위한 이드럼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 스테이킹이라면 이제 예치하는 건데, 이렇게 스테이킹도 가능한 이런 펀드를 만들었다는 것도 또 상당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고, 아직도 SEC에서는 이 스테이킹과 관련돼서는 좀 더 명확한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불법 규정 위반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이런 디파이에 관련되는 건데,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그런 걸 하겠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내용 중에 Don't defy DeFi라는 말을 디파이낸셜, 탈중앙화 금융을 무시하지 말라. 이게 엄청난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것이 웹3에서는 탈중앙화, 이런 가치의 인터넷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디파이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파이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도 Don't defy DeFi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그 8곳이 이미 이드럼 현물 ETF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5월 23일 날 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뭐 그냥 바라만 보며 있으면 되는데, 우선 말씀드린 비들 펀드, BUIDL, 빌드가 아니고 그게 D와 L 바꿨던 홀더가 아닌 호들 하는 식으로 바꿨던 비들의 그 펀드가 이드럼 네트워크에서 이제 발행됐기 때문에, 이드럼은 파블릭 체인인데 파블릭 블록체인을 인정하는 그런 큰 사건 중에 하나다. 이미 블랙록에서 이드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드를 했다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그 얘기를 번스타인 그 투자에서 얘기했다는 것만 해도 지금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제는 블록체인 세계를 합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